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2024년 4월 텍톤 투자자문의 정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렇게 정기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리서치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PB분들, 고객분들하고 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우량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현재 투자하는 지역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5개 지역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고 글로벌 전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인도, 사우디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리서치 지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고요. 증권사별로는 1임 상품과 랩 상품들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리서치하는 자료들은 저희 텍톤 투자자문 홈페이지를 네이버나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모두 다 이제 발간이 되어서 게시가 되어 있고, 그중에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매월 마지막 주에 지금과 같은 웨비나를 통해서 고객분들, PB분들과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HVAC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 매니저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요 HVAC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VAC라고 하면요, 그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닝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건물의 공조 시스템을 이제 통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냉난방은 물론이고요, 뭐 상시로 이제 환기가 되는 시스템이나 또 제습이나 공기청정까지 이제 하나의 어떤 시스템 단위로 설치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아파트에 뭐 에어컨을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거실에 공기청정기를 둔다던가 이렇게 소규모 기기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랑은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이런 HVAC라는 섹터를 따로 분류한 것은 이 시장이 나름 꽤 크기 때문인데요. 이게 주로 이제 상업용 건물이나 공장이나 뭐 이런 어떤 대규모 설비에서 이런 냉난방과 공조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요 HVAC 산업이 발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 시설이 대부분 또 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주택에는 HVAC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주로 이제 에어컨 역할을 하는 어떤 에어컨의 실외기 역할을 하는 뭐 냉각기나 또 히터, 보일러 같은 거죠. 그리고 뭐 팬이나 이제 필터 이런 것들로 이제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데 제어 센서가 달려 있는 이제 제어 컨트롤러가 따로 있고 여기에 우리가 뭐 온도나 습도 등을 설정을 해두면 시스템이 이제 24시간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실내 환경을 조절해주는 그런 설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 이미지에서 보시는 요 사진에 있는 실외기가 이제 미국의 주택에 가면 기본적으로 실외에 하나씩 다 있는 그런 어떤 어, 실외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주택마다 HVAC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설치 비용이 뭐 1만 달러 전후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인플레이션 때문에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뭐 많게는 이제 1만 5천 불까지 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좀 커 보이고 우리나라 주택에서는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냉난방 공조까지 다 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토탈 시스템을 우리가 HVAC라고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주택에 가보시면 이 HVAC 시스템이 이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이 실외에 설치된 냉각기고, 음. 안쪽에 보시면 뭐 보일러실이 따로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지하실이나 이런 데 보통 HVAC를 관장하는 그런 파이프나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다고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뭐 뭐 건물 같은 데서는 저희 뭐 IFC나 이런 데 가보시면 공기청정기나 중간중간에 있는 이제 벤틸레이션에 다 또 캐리어라는 브랜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런 네네. 것들도 크게 보면 HVAC 시스템이 IFC라는 상업용 건물에 캐리어가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요 HVAC 섹터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에너지 전환 때문입니다. 이 냉난방은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이제 최종 소비단에서 분류를 해보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최종적인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이 냉난방에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송이나 뭐 그 전력 생산 같은 발전 같은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냉난방 특히 이제 냉방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이제 전기로 작동하기도 하고 난방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제 난방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되고 특히 저 50%가 사용되는 이 히팅 쪽에 지금 현재까지도 70% 이상이 석유나 가스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화석 연료에서 이제 전력이나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영역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도입량이 급격하게 이제 높아지고 있고 또 발전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요소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난방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석유, 석탄, 가스 이용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전환이 급격하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변화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로 지금 이 HVAC 산업을 꼽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 HVAC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일렉트리피케이션으로 표현되는 전력화, 즉 전기로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난방이 이제 석유나 가스를 이용한 보일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력을 이용하는 난방 시스템, 뭐 냉방은 전력화가 이미 많이 됐으니까 그 전력을 이용하는 전기 보일러나 히트 펌프를 사용하는 이 난방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지금 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대표적인 아이템이 바로 이제 히트 펌프인데요. 이 히트 펌프라는 아이템은 이 전기차가 도입되면서 자동차 부품으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연기관이 가동되는 그 엔진 열로 이제 히팅을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과 다르게 이제 전기로만 구동이 되다 보니까 이 전기를 활용해서 냉난방을 해결하는 히트펌프가 새로운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이 됐는데 같은 제품이 이제 주거용이나 상업용 시설 또는 공장에도 냉난방을 하는 역할을 하는 용도로 사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즉 가스보일러나 석유 기름 보일러를 퇴출시키는 것이 지금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올해부터는 가스나 석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게 사실상 금지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미국 시장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사상 처음으로 이제 이 히트펌프 방식의 보일러가 이 가스 보일러 그 화석연료 보일러를 좀 유의미한 수치로 이렇게 역전하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고 올해도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트펌프라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난방을 할 때 전기를 통해서 난방을 하게 해주는 설비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 이제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트를 보면 특이한 게 히트펌프도 그렇지만 보일러도 그렇고 수요가 굉장히 계속 늘어나는 어떤 아이템들이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 HVAC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성장 속도가 조금 가팔라진 게 어떻게 보면 교체 수요가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 음.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신규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냉난방 설비가 새롭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어떤 히트펌프 같은 전력화, 전기로 전환되는 부분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를 폐기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그런 수요도 지금 최근 한 2, 3년 동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개 기업 정도를 이제 꼽아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기업이 이제 트레인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 이제 이름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이 기업이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HVAC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HVAC 쪽에 이제 사업부가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이 이제 훨씬 넘는 수준이고요. 170억 불이 넘으니까요. 그리고 22년도에도 그렇고 23년도에도 그렇고 두 자릿수 이상 굉장히 이제 이 회사로 보면은 가파른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캐리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익숙하죠. 네. 캐리어라는 기업인데 이제 이 기업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에어컨을 처음 만들었다고 이제 평가받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사업 규모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트레인 테크놀로지와 규모가 비슷합니다. 뭐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주가 퍼포먼스나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캐리어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지금 이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난 한 몇 년 동안 해온 어떤 상태고요. 그래서 비핵심 사업부들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 트레인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조금 더 주거용 비중이 높다던가, 미국 외의 지역 비중이 높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사업 구조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트레인 테크놀로지나 이런 기업들이 HVAC에서 뭐 시장 점유율, 뭐 미국 시장만 그런 점유율 데이터가 나오기도 하나요? 점유율 데이터를 따로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는 하지 않지만, 이 트레인이나 캐리어 같은 이 주요 이제 기업들이 주거용 시장에서 보면은 한 10에서 20% 정도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정도가 이제 기업별로 이제 가장 큰 점유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HVAC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주거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음, 주택이 미국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음,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있고, 이제 중국에는 하이얼이나 이제 이런 메이디 같은 기업들이 있고, 일본에는 또 다이킨이 있는데, 좀 HVAC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쪽으로 좀 그렇네요. 국한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네요. 많아서 HVAC라는 음, 카테고리로 한정 지어 보면은 사실상 트레인이나 캐리어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두 기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면요. 트레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업용 제품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체 그리고 상업용 시장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출이 이제 미국 쪽에 수익성이 높은 미국 시장에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요. 음, 실제로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지금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미국 매출의 60% 이상이 어, 상업용, 즉 빌딩이나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미 지역에 이제 한 1, 2년 전부터 지금 공장으로 리쇼어링 투자라던가 그다음에 상업용 시설 투자가 이제 확대되면서 좀 이 회사의 실적도 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인프라 수혜주로 이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이제 단순히 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히트펌프 같은 전동화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이걸로 전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가도 상승하고 있다고 회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데 상업용이라 그래 우리가 뭐 흔히 요즘에 관심 많은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도 저런 설비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데이터 센터에서 만약에 이제 냉난방, 뭐 주로 이제 냉방이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냉방을 음, 이제 해결한다고 하면은 음, 당연히 이런 기업들이 냉방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보면 턴키 방식으로 이제 다 이제 수주를 하는 형식으로 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따뜻해지는 뭐 난방도 있겠지만 공장에서는 열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공정 프로세스상에 필요한 이런 히팅들 작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난방에 사용되는 이제 에너지를 이제 살펴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실제로 이제 추운 걸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이고 나머지 절반은 공정 프로세스 상에 이제 필요한 열을 만들어내는 히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장 투자가 발생하면은 거기에서 이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사업 능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지금 한 1, 2년 동안 이제 구조조정을 쭉 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비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상업용 어떤 냉장 시설 사업부를 중국의 이제 하이얼 같은 회사에 이제 넘겼고요. 그리고 음, 이제 보안 사업도 일부 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미국의 허니웰이라는 회사에 한 50억 불 정도 가치로 이제 넘겼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얘들이 또 이제 소방 설비 관련된 이제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음, 이것도 지난달에 이제 사모펀드에 이제 넘기면서 비핵심 자산들을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정리를 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M&A를 하나 했는데 독일의 이제 비스만 그룹이라는 이제 이 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히트펌프 사업을 가장 크게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히트펌프 사업부를 130억 불 이상을 주고, 이 캐리어 역사상 가장 큰 음, 딜인데요. 음, 130억 불 이상을 주고 이제 인수를 했고, 인력이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 지역의 이제 히트펌프 사업 역량을 M&A를 음, 통해서 확충을 했고, 이 CEO나 회사의 커멘트도 향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히트펌프 아니면 설치가 안 되거든요. 이제 음, 그런 어떤 신규 수요가 이제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간 굉장히 크게 발생할 걸로 보고 있어서, 이 사업부가 이제 5년, 10년간은 한 3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트레인 테크놀로지나 캐리어 같은 HVAC 기업들이 어, 넷제로라는 어떤 이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움직임,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음,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음, 이제 이름을 잘 몰랐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음, 있는 회사들이고, 음, 앞으로 향후 한 5년, 10년간 이제 음. 사업 영역이 계속 이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